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안을 내놨습니다. 저 대신에 밀이나 콩처럼 밀이나 콩 같은 전략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량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쌀 과잉 생산 대책이라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서 논콩을 심었던 농가들이 요즘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 궁평리.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임선택 씨는 올해 처음으로 논을 밭으로 개간해 논콩을 심었습니다. 작물을 전환해야 땅을 임대한다는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5년간 그 임대료 싸게 해서 빌려주는 땅들이 이 땅입니다. 지금 그 계약서에는 쌀 농사를 제외한 벼농사를 제외한 타작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벼를 지으면 이 땅은 이제 환수 조치가 되는 거죠. 이제 수십 년간 논이었던 땅을 정성 들여 밭으로 개간했습니다. 저희 굴삭기 불러서 70만 원 돈 불려가지고 막 갈고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막 관 심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그 다 이제 파고 반나절 파고 그냥 땅을 할 수가 없어. 땅을 또 갈고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서 로터리 치고 또 콩을 심으려고 하면 또 종자도 사야 되고. 우여곡절 끝에 올 7월 처음으로 논콩을 심었는데요. 과연 제대로 자랐을까요? 꼬투리 자체가 더 커졌어야 되는 시기에 이게 자라질 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이 콩이 올해 얼마나 열릴 수 있을지도 지금 미지수가 돼버린 거고. 농민은 콩이 자라지 못한 이유를 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완전 엉겨 붙어있네요, 잎들이. 네. 부서지지가 않아요. 손으로 이게 뭉쳐서 이게 힘을 줘야 이게 내려가는 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땅들에서 저런 작물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설상가상 올 7월에 내린 폭우로 논콩 전체가 물에 잠기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제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원래 콩은 물에 잠기면 안 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배수가 되게 잘 돼야 되는 작물인데 땅에 습기만 남아 있어야 되는 작물인데 빠질 틈이 없이 물이 이렇게 차니까 요 위에까지 같이 차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콩들이 싹이 나고 나면은 물에 한번 잠기면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바로 옆에 위치한 이웃 논에는 벼가 풍성하게 자랐고 가을 추수만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선택 농민은 농콩밭을 2달 만에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콤바인을 수확해서 트럭에 실리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사실은 농민들한테 그 기쁨을 누리려고 1년 동안 사는 걸 텐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연 조건과 정부 정책이 결국에는 이 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1시간도 안 되는 그 찰나 속에 쫙 갈아엎고 났는데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 논들 막 너무 잘 자라고 있고 내 것만 이런 것 같아서 비참하고 내 잘못인가 막 자기 막 자책감 하다가 다시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루가 막 왔다 갔다 그렇게. 그는 내년에도 이곳에 밭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가 반복된다면 농민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또다시 밭을 갈아엎는 것뿐입니다. 부수적인 공급 과잉 완화 및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목 직불제를 도입하고 논타작물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쌀 생산을 줄여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논에 타작물을 심는다는 정책입니다.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현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는 동계작물은 50만 원부터 학예조사료는 43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모작 농가에는 100만 원, 그리고 농콩 재배 농가에는 45만 원의 장려금을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주며 작물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작물 전환율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작물 전환이란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작물 전환에 대해서는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작업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논이라는 농지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해당 용지를 활용해서 저희 작업률이 낮은 작물들의 작업률을 높이려고 한다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농콩이나 가루쌀 같은 것만 이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내산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내산 농산물 작업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논에다가 단순히 그냥 밀, 콩 단순히 1대1로 대응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안 없이 생산만을 강조한 작물 전환 정책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는 또 다른 농민의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루쌀 재배 단지인데요. 처음에 7월 달에 심고 이쪽에만 물을 대다 보니까 이게 거의 제가 볼 땐 조류 피해, 오리들이 와서 들쑤셔 놓고 기온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 막 부부를 끓고 해서 계속 있어서 심어도 좀 고사한 상태. 거의 한 3분의 1 남아있는 거, 살아있는 것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올해 처음으로 가루쌀 재배를 시작한 이종섭 농민. 왼쪽은 기존 벼농사를 짓던 논, 오른쪽은 이종섭 농민이 가루쌀을 지은 논인데요. 가루쌀 대부분이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수확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수확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의 보장, 그러니까 제대로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정부 수매 특등가 준다,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아는 정보는 없습니다. 타작물을 자꾸 권장을 하는데, 타작물을 권장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가루쌀도 그렇고 미리 선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결제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소득까지 생산까지 전액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농민들한테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좀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논에서 이렇게 밭작물을 재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배수 시설이라든지 기반 정비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수확한 이후에 또 그게 잘 팔릴 수 있는 판로라든지 이런 용도들이 그 뒤에 작업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없이 좀 일단 생산에만 너무 집중해서 너무 급하게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만 믿고 작물 전환을 했던 농민들은 논콩밭을 갈아엎어야 할 상황이 오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수해 농가에 직불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적인 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번 호우 피해와 관계없이 동직불금을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헥타당 100만 원에서 최대 43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발표가 선심성 반쪽짜리 지원이라고 말합니다. 재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재해를 책임을 져야죠, 정부가. 근데 그런 지원책, 재배책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전략작물 직불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만 나오고, 이게 비가 이렇게 왔어요. 비가 왔는데 국가 기간 산업이라고 얘기되는 농업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거를 책임지지 않아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작물 전환을 하려면 실패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도 생계와 농사비의 보상이 필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이 유일합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농민이 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물이 제한적이며 보상률도 낮아 농민의 가입률은 49%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이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이제 보상금이 정해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3년 연속, 4년 연속 이제 재해가 나서 생산량이 낮아지면 보상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보험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건데 농작물 재해보험을 관할하는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어떤 입장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것은 스스로 예방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있던 해나 없던 해나 모든 수확량을 반영을 해서 그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히 사실은 피해에 따라서 그 수확량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현장의 좀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그 상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보장 내용이라든지 보상 수준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그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물 전환에 대한 농민 보호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작물 전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 7월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의 식량 안보 정책이 쌀 생산성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가격 위기에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처럼 재배 면적을 줄이면 쌀이 부족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실제 농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벼 재배 농가 수는 2004년 914호에서 2011년 748호, 2021년 532호로 줄었으며 쌀 생산량 또한 500만 톤에서 420여만 톤으로 최근에는 380여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식량 안보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먹거리를 우리가 생산하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급해야 한다 이건데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우리가 겪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해외에서 절대로 자신들의 먹거리를 내주지 않거든요. 결국은 농업을 지속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농업, 농촌 전반적으로 좀 같이 살리는 쪽으로 가야 농촌이 또 살아나야 농업도 유지되는 거여서 좀 전체적인 좀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 그러면은 농지를 늘리든가 아니면 농지에서 나는 생산량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농지를 늘리는 게 쉬운가 농민을 늘리는 게 쉬운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건물들 다 들어서고 산업단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농지로 바꾸는 것과 농민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생계를 보장을 해주면서 농민을 늘게 하는 것 어느 게 더 얻을 이익이 많고 더 비용이 적게 드는지 더 효과적인지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정책적인 혼란 속에 70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민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같이 기른 딸 우리 논이 수십 번 댕겨야 농사 물고 봐야지 말려야지 변비하지, 심해야지, 논 가려야지 해서 한 논이 한 100번 댕겨야 농사를 짓거든. 맨날 논이 나간다고 매일. 지금은 요즘은 하도 뭐 이것저것 생기는 게 많아서 돈이 부족되고도 남지. 맨날 빚만 짓는 거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면 우리의 미래는 있을까요? 농민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 농민 잡아먹으려고요. 한마디로 농민 잡아먹으려고. 그게 우리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했지만 이국농산물 좋아하다가니 70%가 밀가루 들어오는데 그거 끊기면 우리 러시아하고 우라크 전쟁 일어나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 있어? 사과 후지 한국에서 사과 후지가 얼마나 맛있어. 그거 맛 못 봐. 농가 똑같이요? 인건비 비싸지. 또 사과금 싸지. 백금 싸지. 그렇게 농사를 질 사람이 없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자 전략산업입니다. 단기적인 농업 정책만으로는 기후 위기 시대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